이 동영상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추가 동영상입니다. 전자기유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동영상이고요. 그래서 정규 수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클래스룸에 올라와는 있지만 정규 수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우리 학교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보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전자기유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석과 코일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의 코일이 등장을 할 겁니다. 코일이 됐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는 정규 시간에 도성고리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도성고리, 코일이 아니라 도성고리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우리 도성고리가 아니라 코일만 이야기했을 때 도성고리만 이야기했을 때 유도되는 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시간에 따라서 자기력 선속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기전력을 공급해준다라는 얘기가 마치 건전지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전지와 같다. 그러면 도성고리가 여러 개 있다? 건전지가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식이 달라질 건데요. 기전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n의 시간에 따라서 자기력 선속이 변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호가 하나 붙는데요.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은 가문수에 해당합니다. 가문수. 그래서 이 녀석은 몇 번 가면요? 지금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감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가문수가 n이 4로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전자기유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 두 개 사이에 위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거리의 차이가 발생해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거리의 차이가 발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석이 움직일 수도 있고 코일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코일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코일이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 자석이 움직여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석이 다가온다. 얘를 정지시켜 놓고 자석이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석과 코일 그림을 주고 전자기유도에 대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이 그림에다가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렌첼 법칙에 따라서 얘는 변화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걸 싫어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까이 오는 게 싫다고요. 그러면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한다면 얘가 만약 자석이라고 했을 때 가까이 오는 게 싫다. 그러면 밀어내야 되겠죠. 밀어내기 위해서 여기에 무슨 극이 와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N극이 가까이 오니까 밀어내기 위해선 여기도 N극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쪽이 S극.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두 개 사이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쪽이 N극인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어느 쪽이 N극인지를 먼저 찾고 N극을 찾은 후에 N극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놓고 코일을 감아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얘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즉 여기에서 전류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해야 될 건 움직임을 보고 코일을 자석으로 생각해서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려면 자석의 N극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N극을 찾고 난 후엔 감아줘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보통 자석과 코일 그림이 나오면 제일 많이 묻는 게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볼 거고, 두 번째는 이 녀석의 변화의 크기에 대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시간 요소를 결정하는 요소가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만약 속도가 증가한다면 그 결과 델타 T가 줄어들겠죠.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력 선속 변화가 동일하다라고 해도 기전력이 더 큰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커진다,
시간이 줄어든다, 기전력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기력 손속 때문에 나타나는 일인데 얘를 자기장과 면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당연히 자기장이 세지면 단위시간당 변하는 자기장의 크기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자석의 세기, 속도, 전류의 크기 이 상관관계를 묻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진다, 시간이 줄어든다, 기전력이 세진다. 자석이 세진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전력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사실 문제로 잘 안 나와요. 문제로 잘 나오는 유형은 이 유형이 아니라 다음에 두 가지 유형인데요. 개별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유형이 왜 두 개냐라는 걸 좀 설명을 하면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때문에. 요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식 때문에. 자기력 선속이 변화하면 그 결과 기전력이 발생을 할 건데 자기력 선속을 결정하는 요소가 두 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자기장이 일정한 경우입니다. 자기장이 일정한 경우에 그렇다면 바꿔 얘기하면 자기력 선속의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면적에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면적의 변화. 그래서 자기장이 일정한 문제, 즉 면적이 변화하는 문제의 패턴은 우리 수준에서 볼만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입니다. 이 칠판면에 수직한 자기장이 작용하는 공간을 이렇게 놔둘 거예요. 자기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수직하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수직 방향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점을 찍으면 나오는 방향이고요. X를 한다면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X를 찍으면 들어가는 방향, 점을 찍으면 나오는 방향. 자, 이때 이렇게 표시를 한다.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야 라고 나타내겠죠. 그래서 자기 구역을 이렇게 주고요. 이 안에서 도성고리를 이렇게 둘 겁니다. 도성고리. 됐죠? 자, 이때 저 면적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A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야 되는데 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성고리의 면적이 아닙니다. 도성고리의 면적이 아니고 이 부분이 A에 해당해요. 자기 구역과 도성고리가 겹치는 부분을 우리는 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면적이 일정하겠죠. 그래서 이 면적이 변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얘가 나갈 수도 있고요. 얘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그때 만약 얘가 일정한 속도 V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V로 들어온다. 그렇죠? 자, 이때 V로 들어온다. 바꿔 얘기하면 이 녀석이 가만히 안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옮겨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원래는 초록색 면적이었지만 이만큼의 면적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원래 사용해야 될 식은 입실로는 고리니까 n 떼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자기력 선속이 변하는 건데 자기력 선속은 일정하니까 자기장은 일정하니까 자기장은 그대로 두고 시간에 따라서 면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살펴보자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델타 x를 보면 되는 건데 이 델타 x는 분홍색 사각형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길이 델타 x 그리고 높이 n 두 가지를 이용하면 델타 a를 구할 수 있죠. 델타 a는 도선의 폭 그리고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바꾸면 마이너스 b에 시간에 따라서 길이는 일정한데 들어오는 깊이만 달라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를 하나로 묶고
묶으면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화하는 것 얘를 하나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b의 l의 v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이 수식을 가지고 구할 겁니다. 이 수식.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식 E는 마이너스 BLV. 요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류의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전류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전류 방향 찾는 방법을 두 가지를 보여주겠어요. 첫 번째 방식은 렌츠의 법칙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렌츠의 법칙을 활용하는 방식. 역시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표시를 하죠. 자, 처음에 저 상태였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맞죠? 자, 근데 만약 시간이 지나서 얘가 안쪽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됐죠? 이 녀석이 통과하게 되는 새로운 자기장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자연계는 선속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자기력선이 추가되는 게 당연히 싫겠죠. 그래서 이 싫어하는 녀석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향의 반대인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요 나오는 방향, 즉 유도 자기장의 방향을 먼저 찾고 나오는 방향의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나오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놓고 감아주면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전자기 유도에서 전류의 방향을 찾는 방법입니다. 도송고리가 움직였건 어떤 자석의 변화가 나타났건 상관없이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변화하는 자기장을 찾고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한 유도자기장의 방향을 찾고 이 유도자기장을 만들기 위한 유도전류의 방향을 찾는 것, 이 방식이 원래 풀이 과정입니다. 자, 근데 요거를 매번 적용하기에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야매로 푸는 방법을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매로 푸는 방법. 이 야매로 푸는 방법은 도송고리가 움직일 때 적용하는 게 좋아요. 도송고리가 움직일 때 적용하는 게 좋고, 여러분들은 눈치 못 챘겠지만 이미 한번 적용했습니다. 이미 한번 적용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얘가 움직일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움직이는 일단 자기장 표시해야죠. 자기장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도송고리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자기력 선속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방해할 겁니다. 방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힘을 먼저 찾는 겁니다. 힘.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그냥 힘을 두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난 시간이 아니죠. 이제 지지난 시간이 되었겠죠? 그 전자기 유도가 아니라 자성의 특징에서 얼핏 얘기했던 건데 이겁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얘를 그대로 쓸 거예요. 힘, 자기장, 전류. 힘, 자기장, 전류의 방향. 이거 기억하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힘은 오른쪽으로 작용해. 자기장은 이 녀석이죠?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렇게 되면 위쪽 방향으로 손가락이 쓰겠네요.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송고리를 따라서 흐르겠죠. 렌츠의 법칙을 적용시켜서 찾든 이 방식으로 야매로 찾든 어차피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걸 야매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학생들이 진짜 야매인 줄 아는데요. 사실은 홀 효과라고 불리우는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홀 효과라고 불리우는 효과를 이용해서 그 전류의 방향, 기전력의 방향을 찾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과학 이론입니다. 하지만 그냥 야매라고 부를게요. 야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겁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요. 물론 배우는 고등학교가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과학고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과학고라든가 이런데
그런데 아니고서는 배우지 않는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지 않은 것들 그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니까 그냥 야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들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힘찾고 FBI 하면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이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반드시 자기장 안에 있는 데에서만 이 FBI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도성고리 중에 이 부분은 자기장 밖에 있고 여기는 자기장 안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만 사용 가능한 방식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기에서만 써야 됩니다. 저기에서 벗어나면 사용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겠죠? 왜 위쪽과 아래쪽에서는 안 하죠? 라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왜 위쪽과 아래쪽에서는 안 하느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힘에 따라서 역시 전류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건데요. 반대 방향으로 나옵니다. 반대 방향. 이 전류가 지금 이렇게 돌 거니까 전류 방향에 맞춰가지고 힘을 다시 찾으면 얘네 둘의 힘의 방향을 찾으면 요거 쓰면 돼요. 그대로 자기장은 들어가는데 전류는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힘줍니다. 자, 근데 아래쪽에서 보면 자기장 들어가는데 오른쪽으로 그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렇게 되면 윗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상쇄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기에서만 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장 안에 있는 저 움직이는 방향의 수직 방향, 저기에서만 이 야매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야매 방식이 좋으니까 이 방식만 외우면 되느냐? 안 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알고 있어야 되냐 하면 야매 방식을 쓰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움직여야 돼요. 이 속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즉 움직이지 않으면 얘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도 알고 이 방식도 알고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는 문제 유형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자기 구역을 나눌 겁니다. 자기 구역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할 거예요. 그때 각각의 풀이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를 실제로 풀게 되면 그때 문제 풀이를 해주시는 분께 요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두 가지가 있는 이유는 파이 B라고 하는 녀석이 BA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서 살펴봤던 거는 자기장이 일정할 때 식만 들었고 방향 찾는 법 한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는 A가 일정하고 B가 변화할 때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장이 있는 구역을 이렇게 제시할 겁니다. 이 안에 자기장이 있어 라고 제시를 할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방향으로 할게요. 들어가는 방향이 편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쉬운데 이렇게 하는 건 어려워서. 자,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할 건데 여기에 도송고리가 이렇게 안쪽에 완전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송고리와 자기장이 겹치는 면적이 변화하지 않겠죠. 자, 이때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나타날 거예요. 이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해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자기장이 변한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얘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 녀석의 개수를 이용해서 처음엔 이렇게 있다가 얘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바뀌었어, 줄어들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는데 하나의 그림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자기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는 게 뭐냐?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걸 볼 거예요. 요거. 자, 그렇게 되면 맞네. 10부터 일단 해야죠. 이 녀석이 변형이 될 건데 이 녀석에 의해서 기전력은 마이너스, 역시 고리만 가지고 할게요. 이렇게 될 건데 면적은 일정하니까 바깥으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어떻게 돼? 라는 걸 볼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따른 자기장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합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아내야 될 건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이 녀석. 이 녀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건데, 이 녀석이 의미하는 바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역시 마찬가지로 기전력에 대한 시간 그래프로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구간. 기울기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기전력의 값도 일정하게 나타나겠죠.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바로 얘죠. 기울기가 지금 양수로 일정하니까 실제적인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음수로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날 거예요. 음수로. 됐죠? 자, 두 번째 구간 볼게요. 두 번째 구간에선 기울기가 0입니다.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가 없죠? 즉, 얘가 0이 되니까 기전력도 0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구간인데요. 처음엔 기울기가 작다가 기울기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엔 기울기가 작다가 기울기가 이렇게 커지는 형태로 나타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이 일정한 문제, 즉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일정한 문제는 문제 패턴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즉 BT 그래프 주고 입실론 T 그래프 찾아봐 라는 게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BT 주고 입실론 T 찾아봐, BT 주고 입실론 T 찾아봐, 식상하죠. 그래서 입실론 T를 주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장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추적해봐 라는 문제로 바뀌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두 가지 그래프 사이에서의 관계를 물어볼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두 번째 구간에서 입실론이 0이었다. 자기장은 일정하다. 이 관계는 변하지 않고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 하면 만약 도성고리에다가 A, P, B 이렇게 주고 도성고리에다 이렇게 주고 만약 이 방향이 플러스야 라고 제시를 한다면 이 녀석의 부호관계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좀 살펴볼게요. 처음에 0이었다가 자기장이 증가할 겁니다. 자기장이 증가하게 되면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그 증가하는 게 싫어서 유도되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되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될 겁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라고요. 그러면 A, P, B의 순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얘는 기전력 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양수로 이렇게 찍히겠죠. 색깔 바꿀게요. 양수로 이렇게 찍히겠죠. 여기는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0 그대로 유지될 거고요. 마지막 구간에서 자기장이 급격하게 감소하죠. 원래는 보라색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얘가 급격하게 사라질 거라고요. 그러면 이 보라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류의 방향만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도성고리에서 일정한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경우에 이게 실제 예측 그래프랑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자기울기 문제풀이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